자, 강의 이틀째가 됐네요. 우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그 CCS 설치 안 된 분들 설치하시고 컨트롤 슈트 혹시 2000웨어 안 된 분들은 설치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들으세요. 자, 하고 지금 오늘까지 약간 내용이 좀 지루해요. 듣기만 하니까 지루한데 그냥 들으세요. 자, 어저께 이어서 버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는 우리가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잖아요. 그러니까 칩 안엔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주변에 뭐가 많이 인베디드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걔를 연결하는 신호들이 버스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가 됐건 페리페럴 그리고 인베디드 모듈이 됐건 하고 버스는 여기는 지금 버스라고만 설명되어 있지만 버스는 이제 어드레스 버스도 있고 데이터 버스도 있고 제어 신호들의 묶음들도 있고 제어 신호는 제어 버스라고 뭐 별칭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그냥 어드레스랑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제어 신호들은 제어 버스라고 합시다. 설명하기 좋게 해서 요 왼쪽 그림처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CPU랑 이런 메모리나 페리페럴들이 1대1로 버스라는 걸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경우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겠죠? 자, 근데 TI 거는 저런 식으로 되면 구조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 속도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랑 느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자료 따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TI사에서 DSP 강의 자료 배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DSP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요.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구조예요. 그 왼편에 여러분이 공부할 DSP 컨트롤러가 있고 안에 뭐 명령어 캐시 좀 있고 이제 근처에 뭐 SRAM이나 플래시 같은 거 있고 중간에 브릿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외부 버스나 우리 인베디드 모듈 페리페럴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다 동작 속도에 리미트가 있어요. TI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뭐 인텔이나 뭐 암이나 걔네들도 저런 버스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라는 게 그냥 어저께 말한 거 인간 세계로 치면 도로. 도로 옆에 뭐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 28335가 칩인데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가 이런 메모리나 페리페럴 모듈을 버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버스를 통해서. 근데 버스가 아까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어드레스로 다 봐. 어저께 메모리 설명했을 때 어드레스 주소가 들어가면 특정 메모리 셀이 선택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모리가 됐건 그 페리페럴 소자가 됐건 내가 원하는 지점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어드레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어드레스를 통해서 메모리나 이런 페리페럴을 제어하는 그 통합된 일관된 구조를 메모리 맵 방식이라고 불러요. 메모리 맵 방식. 여기서는 설명 안 하지만 메모리 맵 방식이 아닌 게 있어요. 그 IO 맵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컴퓨터가 IO 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텔은 메모리를 바라보는 메모리 공간이랑 IO를 바라보는 메모리 공간이랑 나눠져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IO 맵이라고 하는데 TI 거는 같이 묶어서 메모리 중간에 메모리 공간 중간쯤에 SRAM이나 플래시가 있기도 하고 또 중간 어딘가에 IO 장치들이 있기도 하고 통합된 장소에 있는 거야. 굳이 또 인간 세상에 비유하자면 메모리 맵은 원룸 구조인 거지. 방 하나에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IO 맵 방식은 방이 여러 개인 뭐 3룸 약간 이런 개념인 거야.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TI 거는 메모리 맵에 배치된 메모리와 페리페럴 구조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공통 신호들의 집합이다. 설명했고 이제 그게 실제 물리적으로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인터널 버스가 되는 거죠. 칩 밖으로 연결되면은 외부 버스가 되는 거고 우리 연구실은 그렇게 쓰진 않지만 2833호는 익스터널 버스가 있어요.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잘 나중에 회로도에 보면 어드레스 라인, 데이터 라인이 따로 나와 있어. 핀에 우리는 잘 안 쓰지만은 하고 그 버스들은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제어 버스 제어 버스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냥 다 묶어서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59페이지는 하등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살다 보면 언젠가 다 보게 되겠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선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시는 여기 설명 그대로 내가 메모리나 IO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 이제 나중에 원래 그 컴공이나 운영체제를 배우는 건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우선은 지역적. 생각외로 프로그램은요 특정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특정 공간에서. 그리고 생각외로 점프를 하긴 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생각외로 잘 이동 안 해요. 한 군데에서 열심히 돌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메모리에서 읽는 것보다 중간에 어떤 완충 지역을 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캐시에다가 그 중간에 메모리에다 저장해 놨다가 같은 어드레스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중간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게 더 빠르거든, 속도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불러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캐시는요, 하드웨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누가 별도로 제어 안 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야. 내가 SRAM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플래시에 읽거나 쓰거나 하면은 CPU는 캐시가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다 메모리 맵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캐시가 알아서 지가 동작을 해주는 거야. 숨어있는 조력자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의 운이 있어야 돼요. 왜? 주로 특정 공간에 있긴 한데 순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변경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변경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계속 있는 그 경우를 캐시 히트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 나중에. 히트가 생각외로 높아서요. 보통 한 9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명령어 100개 실행하면 90번은 계속 메모리가 아니라 캐시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 데이터를 나중에 읽어보면 돼. 그래서 용어만 좀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내가 캐시 내에 명령어가 일치되는 게 없으면 그 캐시 미스라고 해요. 미스라고 하고, 미스가 되면 캐시 메모리에 메모리 장치가 다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채워놓거든요. 계속 거기를 지속적으로 억세스를 하면 그런 거를 요 라인 필이라고 해요. 그런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라이트 스루라는 용어도 있고 라이트 백이라는 용어도 있고,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넘길게요. 그리고 AMBA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버스입니다. 버스 이름이에요. 말했다시피 컨트롤러가 메모리나 페리페럴에 이렇게 막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그 컨트롤러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는 그런 버스 구조를 특허를 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했어 해서 오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AMBA는 그 유명한 암사에서 우리는 AMBA라는 버스 구조를 쓰니 공짜야. 공개했어요. 프리. 그래서 회사들이 이걸 갖다 써요.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너랑 나랑 회사가 달라도 AMBA 버스를 채택하고 있다면 신호들끼리만 연결해주면 바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요. 물론 TI에는 AMBA가 없어요. AMBA 버스 구조는 아니지만 AMBA란 용어는 암사에서 채택한 버스 구조이고, 암사는 지금 암사 제품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CHI, 코히어런트 버스 인터페이스, ACE, AXI, 코히어런시 익스텐션, AXI 이런 약어들 있죠. 저것들도 다 AMBA에서 파생된 버스 구조들이에요. 저런 용어들 나오면 암사에서 찾으면 돼. 암사에서. 그래서 버스라는 용어가 공통된 신호의 묶음이라고 내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제조사마다 각자 특색이 있는 버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어드레스 데이터 제어 신호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이름도 붙여놔. 암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인텔도 많이 쓰이죠. 우리 PCI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픽카드 꼽는 그 슬롯. 그래서 저게 그 개발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원래는 i4, PCI, PCI-X, 지금은 PCI 익스프레스까지 나왔죠. 지금은 거의 다 PCI 익스프레스예요. 그래픽카드 밑에 슬롯 달려있는 거. 그게 인텔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버스예요. 인텔 CPU의 버스 구조. 그래서 인텔 CPU를 쓰면 CPU랑 연결되는 페리페럴들이 요 버스 신호들을 쓰거든요. 이 신호, 여기서 정의된 신호와 그 타이밍 차트를 그대로 쓰면은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 PCI 익스프레스 버전에 따라서 필요한 라인 수랑 필요한 데이터 전송량이 결정되죠.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인텔에서 만들어 쓰는구나. 그럼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인텔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암사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TI사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는 내가 쓰는 거에 맞춰줘 라고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컴퓨터에 보드를 꼽고 싶은 회사는 이거 보고 자기네 거 만들면 돼요. 암사 CPU 쓰는 회사는 여기에 맞춰주면 돼. 암사 CPU랑 내가 뭐를 연결하겠다. 그럼 거기에 ANBA가 지원됩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같이 연결하면 돼. 그럼 개발 가능.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물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런 하드웨어적 신호 연결이 CPU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 두 가지로 보인다는 거지. 메모리 맵 방식과 IO 방식 두 가지로. 그래서 인텔 방식은 설명하지 않을게. 읽어봐요. 우리가 쓸 거는 메모리 맵디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ARM이나 파워PC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 CPU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이 인베디드 CPU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TI도 그렇고 뭐 ST사나 뭐 NXP나 인피니온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의 일부에 IO용 장치가 있다 보니까 CPU 입장에선 다 뭐로 보인다? 뭐로 보이겠어요? 그냥 메모리의 어떤 공간에 있는 메모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PWM 컨트롤러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인식하는 거지, CPU가 봤을 땐 그냥 무슨 번지에 16비트 레지스터 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 코드가 동일해져. 그러니까 내가 메모리를 제어하던 페리페럴을 제어하는 명령어 자체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메모리 맵 방식은 그런 구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내가 얘기할 텐데 CCS에서 우리가 레지스터 막 제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PWM 제어한다고 하면 시언어 변수 구조체에다가 어떤 정보를 쓰죠. 왜 그럴 수 있냐면 시언어 입장에선 그 레지스터가 시언어의 그냥 변수랑 똑같아. 어차피 메모리에 있는 거. 여러분 PWM ADC도 마찬가지야. 저번에 진용이가 ADC 막 물어봤잖아. 그 변수 이름에 보면 ADC 레그 점 뭐 이렇게 있잖아. 그게 구조체란 말이야. 근데 그 구조체 변수가 있는 위치가 ADC 페리페럴의 위치인 거야. 시언어 입장에선 내가 거기 구조체다라고 선언해 놓고 보면 그냥 구조체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써서 그렇지 그런 배경이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명령어에 구별이 없고 오로지 주소로만 구별이 돼. 주소로만.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나오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어드레스를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DSP 안에선 메모리 공간에 대한 거, 플래시 공간에 대한 거, 뭐 PWM이나 ADC나 타이머나 또 각기 여러 장치들에 대한 공간을 다 지가 이미 안에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지. 각각 나누어진 어드레스 공간에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할 뿐. 그래서 이제 나중에 C언어 짜면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IO 영역에서 넌 캐시. 근데 이거는 TI에서 꼭 쓰는 건 아니에요. 넌 캐시의 특성이 있다고는 알아놔야 돼. 왜 캐시냐라고 하면은 램은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 IO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그죠? 근데 캐시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빠른 놈한테 느린 IO를 캐시를 하려고 하면 캐시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캐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캐시는 SRAM이나 플래시처럼 굉장히 고속의 메모리만 하는 거고, 비록 메모리 맵에 메모리처럼 보이는 PWM이지만 너는 캐시하지 마 라고 누가 얘기는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TI에서 다 해놨어. 그래서 메모리 맵 중에서 IO 관련된 파트들은 캐시 특성이 없어. 그래서 IO를 억섹스하면 내가 메모리에다 억섹스하는 것보다는 항상 느린 거야. 그 느리다고 해서 막 100배 1000배 느린 건 아니고 좀 느린 거야. 좀 얼마큼 느리냐고? 아까 여기 적은 거 이만큼. 메모리는 100메가인데 요런 페리페럴들은 75메가 정도가 한계거든.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약간 하고, 여기 바이어틸 타입 선언, 이게 휘발성 변수란 뜻이거든. 휘발성 변수. 자, 요게 왜 나중에 C 언어에 나와. 저 바이어틸이란 저 변수를 붙일 수가 있거든. 이게 C 언어는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 동화는? SRAM에 있겠지. 예를 들자면 변수. 예, int a라고 칩시다. a가 어디 있을까? SRAM에 있을 거야. 근데 SRAM이 어디 있을까? SRAM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 SRAM에 주소가 있을 거잖아. 어디에 있을까? 몇 번지에? 주소 몇 번지에 있을까? 자, 찍자. 주소가 2비트짜리야. 00011011이야. 자, 여기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건 나도 아는데 몇 번지에 있냐고.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명령 같이 고 몰라. 그건 나도 몰라. 누가 아냐고? 컴파일러가 알아. 컴파일러가 상황에 맞춰서 10번지에다가 변수 A를 지정할 수도 있고 11번지에다 지정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지가 바꿔. 위치도 때에 따라서. 여러분은 int A 하면 A가 특정 번지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래. 위치가 이동할 수가 있어. 왜? 이게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기능이 있거든. 시언어에 보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주소로 제어하는데 주소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잖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가능성이. 그래서 일반 변수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IO 장치들은 느리니까 캐시하지 말고 위치도 바꾸지 마라고 하는 거야. 내가 IO를 제어하는 건 여하튼 간에 C 언어 변수를 통해서 제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그 변수를 그 IO 주소에다 갖다 딱 두는 거야. 얘는 IO용이니까 너 마음대로 바꾸지 마. 가 저 바이어틸 타입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C 언어 보면 저 앞에 바이어틸이라는 저 용어가 붙은 놈은 뭐냐면 변수처럼 쓸 건데 IO용이라서 맘대로 주소를 바꾸지 마라 라고 지정을 한 거지. 저게 바이어틸이라는 저 변수 요 용어가 C 언어형 지정자에 있어. 실제로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있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자원 관리인데 사실 인터럽트 설명하려고 나온 얘기야. 인터럽트 설명하려고. 자, 마이컴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야. 크게 세 가지. 폴링 방식이 있고 인터럽트 방식이 있고 DMA 방식이 있어. 자, 우리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폴링 방식이랑 DMA는 하지 말자. 우선은 GSP의 DMA 기능이 엄청 강력한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나도 잘 쓸 일이 없더라. 여튼간에 인터럽트는 엄청 자주 써. 인터럽트만 설명할게. 자, 인터럽트는
여기 있는 글 그대로 이해하면 돼. 프로세서는 DSP는 일련의 처리를 순차적으로 하겠지. 하다가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PWM 주기가 다 됐다던가 ADC 변환이 완료가 됐다던가. 이거 좀 꺼라. 그런 IO 장치의 외적 변화가 생기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걸 중지해야 돼. 중지하고 그 어떤 동작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게 인터럽트야. 엄청 조용하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DSP는 속도가 빠르다 뿐인 거지 항상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하거든. 항상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해.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막 하다가 옆에서 PWM 뭐 좀 해 딱 하고 뭐 신호가 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얻다가 정리를 해놓고 얻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PWM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아까 얻다 정리해놨던 거 다시 꺼내와야 돼. 요 일련의 과정이 인터럽트야. 근데 단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항상 DSP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 다른 CP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씌워놓자면 메인 함수가 있잖아. 메인 함수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 뭔가 잘 이해해야 돼. 시어너의 메인 함수는 28335에서 계속 무한 루프 돌고 있어. 한 번도 이식하지 않았겠지만 메인 함수 아래에 보면 포문, 조건 없는 포문이 무한 루프가 돌고 있어. 나중에 한번 봐봐. 이제 언제 오늘 알았습니까? 뭐냐면 메인 함수에서는 무한 루프가 계속 돌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짜놓은 코드가 실행되고 있어. 실행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설정을 해놨다면 PWM 동작하다가 주기가 끝났습니다. 인터럽트. 그럼 가서 인터럽트 처리를 해. 다시 돌아와서 또 메인 루프 돌다가 ADC가 끝났어요. 또 ADC를 처리를 해. 인터럽트. 그 ADC 처리하고 또 메인 함수 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짜는 코드의 메인 함수는 계속 기본 어떤 도는 동작에 하는 거고 매번 PWM이나 ADC 인터럽트가 도는 거야. 그래서 인터럽트가 왔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럽트 플래그가 0에서 1로 되면 혹은 1에서 0이 되면 달라. 마이콘마다 틀려 그거는. 근데 TI 거는 대부분 0이면은 지금 인터럽트가 없는 거고 1 되면 인터럽트가 생긴 거야. 1이 되면. 1이 되면 이 메인 루프를 CPU가 계속 돌다가 인터럽트가 켜졌잖아 하는 그 순간에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밀어넣어. 다 걷다가 저장했나 우선은. 해놓고 인터럽트 함수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 막 변수들 선언해 놨잖아. 그런 것들 생성하고 인터럽트를 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처리한 다음에 아까 플래그가 켜졌잖아. 켜진 걸 꺼야 돼.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걸리니까. 끄고 다시 돌아와. 돌아올 때 어떻게 오냐? 아까 스택이라는 공간에다가 저장했다고 했잖아. 거기에 있는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꺼내서 다시 세팅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실행하는 거야. 이게 인터럽트에 돌아가는 순서야. 전반적인 순서. 아이고 왜 안 넘어가지? 자, 인터럽트가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았으면 질문. 인터럽트 함수라는 게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코드에 보면 PWM 인터럽트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CPU는 메인 함수가 막 실행되다가 인터럽트 함수가 딱 발생하면 글로 아까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까? 우선은 인터럽트 함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사람이 봤을 때는 코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CPU라 생각해봐. 메인 함수가 돌다가 인터럽트 함수가 딱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 함수는 분명히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있겠지. 그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있어. 어디에 있냐를 저장하는 게 인터럽트 벡터야. 여러분이 인지 못했겠지만 그 345 코드 중간에 보면 PIE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 그 함수 중에 PIE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설명할 거야 따로. 근데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 PIE가 페리페럴 인터럽트 익스펜션의 약자거든. 그래서 그 DSP에 페리페럴 인터럽트 확장 정보를 설정해주는 함수가 있어. 거기서 어떤 인터럽트가 생기면 어떤 함수를 실행해라라고 설정해주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인터럽트라는 게 생기면 어떤 동작들을 할지를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벡터가 뭐냐면 함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 이름. 뭐 A, 내가 함수 이름을 A라 했다. 그럼 A가 C 언어상으로는 A라는 함수의 주소값이야. 그래서 그거를 28335는 쭉 배열처럼 저장해놨다가 어떤 인터럽트가 생기면 요 번지를 읽어서 글로 점프. 이런 구조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한번.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시작 위치 또는 위치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을 인터럽트 벡터라고 해.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고정 인터럽트 방식이랑 벡터 인터럽트 방식 두 가지가 있어. 고정 인터럽트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리셋 같은 거. 우리 요거 누르면 컴퓨터 어떻게 되지? 한번 꺼졌다 켜지지. 그러니까는 확정된 기능에 대해선 리셋하면 어떻게 리셋해라고. 그거는 고정된 거야. 그거는 뭐 변경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거는 고정 인터럽트. 리셋해서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 약간 이런 거. 이런 동작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손 대지 않아도 이미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를 고정 인터럽트라고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함수들 있지. 뭐 PWM 함수나 뭐 ADC 함수나 CPU 타이머 함수 같은 것들은 코드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 코드 길이에 따라서 주소가 랜덤한 거야. 어디에 배치될지 몰라. 그런 거는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실행해야 할 주소 번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그 함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놈들. 그런 걸 벡터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해. 용어만 알아도 우선은. 자, 그래서 뭐 로직 소자도 설명해 줬고, 플립플롭 레지스터 메모리도 설명해 줬고, 메모리 버스도 설명해 줬고. 이 단계까지 오면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이 그림 왼쪽에 이거는 뭔가 CPU 안에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지. 그지? 그럼 프로그램을 어디서 읽어볼까? 버스를 통해서 플래시나 SRAM에서 읽어와야 될 거야. 그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CCS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28335란 소자 안에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에뮬레이터라는 툴로 강제로 쓰는 거야.
걷다가. 그리고 런을 누르면 뭐해? CPU야 너 동작해라 라고 명령 준 거지. 그러면 CPU는 내가 강제로 어딘가에다가 배치한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 내가 짠 프로그램은 램이 됐건, 그러니까 SRAM이 됐건, 플래시 메모리가 됐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 그럼 거기에 C 언어 변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int a라고 해보자. 그 a는 어디에 있을까? 그게 플래시에 있을까? 뭐 SRAM 있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변화하는 변수니까. 변수잖아. 플래시에 있는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DSP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CPU는 여러분이 C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 고정된 언어랑 고정된 프로그램 코드랑 변경되는 변수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고정된 언어들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플래시에 있거나 SRAM에 있거나. 우리 실험할 때는 저런 거 딱 키면 지워지잖아. 그건 SRAM에 프로그램 저장돼서 그래. 근데 변수들은 SRAM에만 저장돼야겠지. 플래시에다가 변수를 설정할 수는 없어. 왜? 걔는 마음대로 내가 썼다 지웠다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 수 있어. 아,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데이터는 뭐냐면,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이 비휘발성 메모리, 물론 휘발성 메모리도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초기화된 메모리, 초기화된 데이터, 초기화된 데이터를 플래시에다 갖다 굽는 거야. 그럼 CPU는 걔를 읽어서 동작을 하는 거고,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된 메모리, 플래시 같은 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꼽는 메모리 카드 있잖아. 그게 뭐냐면 데이터 메모리, 그러니까 변수들, 임시로 실행되는 변수들, 그런 거. 여러분 막 뭐 계산할 때 int t, int a, int b 이런 거 변수들, 그런 거는 막 마음대로 막 바뀌잖아. 그지? C 언어를 했다면 지역 변수라고 들어봤을 건데, 함수가 실행되면 함수 앞쪽에 선언된 변수들은 다 새롭게 생겨나지.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나갈 때 지워지잖아. 그 지역 변수들. 그 지역 변수라고 불러, C 언어에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 메모리. 그러니까 초기화가 안 돼. 근데 랜덤으로 생겼다 지워졌다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저기 휘발성 메모리. 초기화가 안 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화면에서 보이는 C 언어 짜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C 언어를 짜면 C 언어는 컴파일을 할 때 플래시에 들어갈 내용 하고 데이터, 그러니까 SRAM에 저장될 내용이 나눠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프로그램도 플래시에 들어갈 내용이나 SRAM에 들어갈 고속으로 실행하는 거, 그게 나눠져. 데이터 메모리도 SRAM 데이터가 있는데 플래시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어. 대표적으로 볼까? 컨스탄트 상수, 초기화된 문자열, 이런 거. C 언어 앞에 컨스탄트라는 그 지정자 붙이는 거 알지? 그거 지정하면은 걔는 내가 변수를 선언했지만 영원히 바뀔 수 없잖아. 플래시에 저장돼. 훨씬 C 언어가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야. C 언어 코드가 적어도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초기화된
프로그램 데이터 플래시에 저장된다. 초기화된 프로그램인데 SRAM에 저장되는 것도 있어. 초기화가 안 된 데이터 메모리인데 그건 SRAM에도 저장되는데 초기화된 데이터면 그건 플래시에 저장돼. 그래서 C 언어를 컴파일하면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뭐가 저장될지 누가 한다? 컴파일러가 한다. 그리고 CPU는 고정된 인터럽트, 그러니까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고정된 최초의 시작 번지. 나중에 설명해줘. 최초의 시작 번지부터 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야. 우리는 몰랐지만 CPU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고 컴파일러도 알고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쫙 오면서 메인 함수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인터럽트가 생기는 거죠. PWM 생기고 ADC가 막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실행이 되는 거야. 그게 인베디드 컨트롤러의 속 내부 구조인 거지.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러분이 C 언어를 짜는 게 C 언어만 알면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 사실 언어에는. 나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알아야 돼, 나중에. 혹시 알아? 여러분 중에 펌웨어 개발자로 빠지는 사람이 생길지? 인생은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 이 C 언어의 이러한 구조가 C 언어가 독단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컴퓨터 구조 때문에 생겨난 거야. 컴퓨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구조는 크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랑 하버드 아키텍처 두 가지로 나뉘어. 폰 노이만은 최초의 인텔 CPU를 개발한 개발자 중에 한 명인데 저렇게 명령어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를 공용 버스에 묶어서 설계를 했어. 맨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저게 합리적이었어. 복잡하지 않고. 근데 지금 DSP는 빠른 연산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처럼 왼쪽 오른쪽에 명령어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가 나눠져 있어. 근데 버스가 좌우에 나눠져 있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왼쪽 거는 자 생각을 해보자. 명령어를 읽어오는데 명령어가 1 더하기 2는 3에 저장하라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건 데이터, 명령어를 한번 읽어와야 되고 1을 읽어와야 돼. 2를 읽어와야 돼. 더해서 3이 됐지. 3을 써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버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 명령어를 읽어오는 동작, 1을 읽어오는 동작, 2를 읽어오는 동작,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3을 저장하는 동작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명령어 한 번 실행하려면 저 폰 노이만은 여러 번 메모리를 읽었다 썼다 이래. 당연히 딱 생각해도 속도가 충분히 안 나겠지. 그래서 DSP는 저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명령어를 읽어오면 계산해서 동시에 바로 데이터에 쓸 수 있어. 저 오른쪽 게. 명령어를 읽어옴과 동시에 계산해서 데이터 바로 라이트. 이게 하버드 아키텍처의 특징이야. 그래서 구조는 복잡하지만 저 버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복잡하지만 계산 연산 속도가 똑같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반이야. 이 폰 노이만에 비해서.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빠르지. 그게 지금 DSP 구조라는 거야. 자, 폰 노이만 구조의 대표 주자는 인텔 CPU야. 인텔 CPU는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한번 나중에 읽어봐 한번. 자, 여기서 위에 보시면
외부로 명령어를 읽거나 쓰기 위한 명령을 읽고 쓰고 한다고 했잖아. 그지? 여기 버스를 보면 잘 보면 A가 있고 AD가 있지. 어드레스 데이터가 오버랩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어드레스가 나갔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데이터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분할돼서 쓰이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신호를 보면 알 수 있어. 신호를 보면. 그래서 옛날 거는 이렇게 이게 시 분할이 되어 있어. 어떤 버스를 제어할 메모리에서 뭘 읽었다 썼다 하려면 서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썼다 뭐 읽고 또 한 번 쓰고 약간 이런 식이야 항상 동작 자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 우선은.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C 언어를 짜면은 인스트럭션 기계어 명령 코드가 자, 이제 약간 깊은 얘기. 자, C 언어를 컴파일하면 뭐가 생기지? 어셈블러가 생겨. 맨 처음에는 어셈블러가 생기고, 어셈블러 컴파일 되면 뭐가 생길까? 기계어가 생겨. 숨어 있는 이게 컴파일러.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데 원래 두 단계야. C 언어를 어셈블러로 변환하고 어셈블러를 기계어로 바꿔. 그 기계어들을 인스트럭션이라고 불러 우리는. 인스트럭션은 OP 코드랑 오퍼랜드 두 가지로 나눠져. 구조가. OP 코드는 오퍼레이션 코드. OP 코드는 CPU가 행동할 어떤 오퍼레이션을 지정하는 거야. 뭐 데이터를 이동해라, 더해라, 빼라, 나누라 이런 거. 오퍼랜드는 대상. 뭐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메모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 그러니까 OP 코드의 타겟이 오퍼랜드야. 이 그림에서는 두 개만 그렸지만 저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오퍼랜드는. OP 코드는 항상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 베리어블 랭스 뭐 구조인가 있어. 이게 명령어에 따라 데이터 길이가 틀려. 그래서 가변 명령어 구조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 일단은 이렇다라고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OP 코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 알겠지. 오퍼랜드는 타겟이니까 SRAM이나 어떤 레지스터나 어떤 대상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 그림 보면 돼. 이 그림에 계산기가 CPU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누르는 요 펑션이 OP 코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입력해 있는 숫자가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보면. 아이고. 지금 아니면 못 봐. 딱 요번까지만 보고 더 이상 나중에 볼 일 없어. 이거는 283솜에 있는 move라는 어셈블러 명령어야. 그래서 실제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 move ax location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OP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 1001001A. 가 OP 코드야. 실제로 이진 데이터로. 하고 LLLLLL은 16비트 주소를 얘기해. 16비트 주소. 그래서 얘는 16비트 주소에서 AX라는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읽어오라고 하는 어셈블러 명령어야.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를 짜면 이렇게 어셈블러로 바뀌고 어셈블러는 OP 코드랑 오퍼랜드로 나눠지고 OP 코드에는 여러분이 실행해야 될 걔네 어떤 동작들이 있고 그거는 플래시나 뭐 이런 데 저장이 되는 거야. 오퍼랜드는 뭐 P 연산자, 그러니까 뭐 레지스터나 메모리 공간이 되는데 걔네들은 SRAM이나 어떤 레지스터가 되는 거지. 그게 C 언어의 정체야.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느껴야 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은 모두 CPU의 클럭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CPU는 명령어를 읽어올 주소를 항상 알고 있어. PC라고 불러. 프로그램 카운터. 나중에 많이 들을 용어인데, CPU는 PC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어. 내부에. 걔가 플래시를 딱 찍어. 좀 리셋하면은 나 어디서부터 시작. 이건 지정돼 있어, 위치가. 거기서부터 명령어를 읽어와서 OP 코드랑 오퍼랜드로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야. 뭐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는 거지. 완료? 두 번째 명령어를 읽어와서 OP 코드를 분석해서 오퍼랜드에다 또 썼다 지웠다 하는 거야. 이게 존나 빠르게 쭉 실행되는 거야. 존나 빠르게 쓰면 안 되겠다. 엄청 빠르게 실행이 되는 거야. 그게 DSP에서 돌아가는 코드의 정체야. DSP는 하버드 아키텍처인데다가 캐시도 있고 파이프라인 구조야.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명령어는 아까 OP 코드 오퍼랜드로 나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CPU가 명령어를 읽어온다가 아니야. 보통 네 가지로 구별해. 패치. 여기 봐.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와. 읽어오는 거를 패치라고 불러, 보통. 그게 한 단계고, 읽어왔으면 뭐 한다고? 명령어를 디코드, 분석을 해. 디코드가 두 번째 단계. 이제 실행을 하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CPU 레지스터에다 뭐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동작이 있어. 이런 동작이 한 번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액션을 실제 CPU가 어떤 오퍼레이션 동작을 한다든가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동작을 하거든. 그래서 패치, 디코드, 리드, 라이트. 굳이 나누면. 근데 패치, 디코드 다음에 리드, 라이트는 상황에 따라 달라. 라이트만 있을 수도 있고 리드만 있을 수도 있고 리드, 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달라. 명령어마다. 왜냐면 OP 코드는 똑같지만, OP 코드는 항상 있지만 오퍼랜드는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 뒤에 동작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 그래서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래를 보면 명령어가 실행되면 각 명령어들은 서로 실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이게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오버랩해서 실행이 되는 거야. 파이프라인의 정의는 명령어 하나가 여러 단계로 쪼개져 있는데 그게 서로 겹치지 않게 살짝 엇나가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야. 이게 밑에 그림이 그거야. 살짝 엇나가게. 그러면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고속으로 움직여. 훨씬 빠르게 고속으로. 그래서 이게 패치 1, 패치 2, 디코드, 인스트럭션, 디코드 2, 리드, 익스큐트, 라이트 뭐 요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게 명령으로 어떻게 쭈루루루루룩 넘어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요 회색 라인이 한 명령어야. 한 명령어인데 얘가 한 방에 딱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쪼개져서 여기서는 적어도 8단계를 걸치고 있는 거지. 명령어 하나가 옆으로 이게 쭉 흐르는 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 오른쪽에 파란 박스 한 개의 명령어를 8단계로 분리된 모듈화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간섭이 없이 처리되도록 하는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CPU 공부할 때 파이프라인 하면은 명령어가 쭉쭉쭉쭉 겹쳐서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알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명령어가 8개로 쪼개져 있지만 8개씩 오버랩돼 있다고 했잖아. 매번 명령어가 탁탁탁탁탁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 매번. 보이기는. 안에서는 8개로 쪼개져 있지만 실행 결과는 바로 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로 훨씬
빠르게 되는 거지. 요거를 설명을 조금만 할게. 내가 맨날 C 언어 맨날 얘기하잖아. C 언어를 사실은 말한 이유가 있어. C 언어의 기본은 인텔 CPU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TI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알아. CPU가 명령어를 실행해 와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어드레스. 그러니까 명령어가 있을 위치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 저장할 위치도 알아야 돼. 그지? 그게 다 주소잖아, 주소.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나타내는 주소 정보야. 그지? 주소 정보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굳이 하진 않았지만 여기 위에 이게 지금 인텔 CPU 얘기이긴 한데 위에 보면 잘 봐. 데이터 포인터, 인덱스 레지스터, 세그먼트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포인터. 어디서 많은 용어가 들리지 않아? 무슨 용어가 들려? 포인터가 들리네. 포인터. C 언어는 세계 최초의 CPU는 인텔이 먼저 만들었어. 어셈블러와 C 언어도 여기서 먼저 탄생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조건 실건 관계없어. 인텔 CPU에서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C 언어의 특징은 뭐를 모사했겠어? 인텔 CPU를 모사를 한 거야. 인텔 CPU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오건 변수를 읽거나 쓰건 메모리에 있는 특정 공간을 그러니까 취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다? 주소를 제어하는 거야. 이 CPU에 있는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여기도 위에 잘 봐.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릴로케이트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돼 있지. 버스를 제어하는 레지스터들이야. 근데 버스가 뭐야? 이 CPU 밖에 있는 메모리에 연결된 것들이 버스라고 했잖아.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여기에 있는 정보가 그 어드레스로 뭔가 데이터가 나와서 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인텔 CPU는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가 있어. 이 CS는 코드 세그먼트라고 부르거든. 딱 봐도 뭐야? 코드잖아. 느낌상 뭔 것 같아? 코드. 프로그램이 있는 주소 번지를 가리키는 거야. 코드 세그먼트니까. 세그먼트는 조각이잖아. 코드 조각 포인터야, 일종의. 뒤에 있는 DS는 데이터 세그먼트. 딱 본 것 같아. 데이터 세그먼트야. 데이터가 있는 세그먼트야. 뒤에 있는 ES는 익스트라 데이터 세그먼트. 딱 들어도 뭔가 또 데이터 같지? 왜? 인텔은 기본적으로 동적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를 최소 두 개를 동시에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개의 메모리 공간을 제어하는 포인터가 있는 거지. DS, ES. 밑에 맨 마지막 SS는 뭘까? 스택 세그먼트야. 아까 전에 나왔던 스택 세그먼트. C 언어 하면 맨날 나오지 않지.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 스택 세그먼트. 저건 뭘까? 딱 쌓는 느낌이지. 맞아. 최초의 CPU를 개발했던 사람은 이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기계어와 어셈블러가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함수 점프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들 선언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디다 저장하지? 야, 복잡하다. 함수가 점프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 함수 했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 이 함수들 정보를 스택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자. 스택에다 밀어넣어.
함수를 점프해. 지역 변수를 만들어. 변수도 스택에다가 넣어. 함수가 끝나면 변수 꺼내고 되돌아와서 아까 원래 정보 꺼내고. 그게 뭐냐? C 언어는 인텔 CPU야.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영혼과 육체? C 언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C 언어의 특징은 거의 99.99% 인텔 CPU로 설명할 수 있어. 왜 이런 걸 설명할 때 스택이 왜 나올까? 왜? 나올 수밖에 없어. 원래 인텔 CPU에서 발전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먼저 만들고 많이 물건을 판 게 문제야. 왜? 거기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산업, 제어 이런 산업이 부흥한 거잖아.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래?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나도 시연으로 얘를 만들 수 있게 해놔야 사람들이 쓸 거 아니냐. 그지? 인텔 거 비싸니까 우리 거 써 싸. 근데 인텔 거랑 완전 구조가 틀려요. 너라면 쓰겠니? 아, 나는 그냥 비싸더라도 인텔 거 쓸래요. 다시 공부하기 귀찮아요. 똑같아, 사람이. 그래서 시연을 공부할 때 스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포인터는 왜 나올까? 포인터는 왜 나올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프로그램 코드도 데이터 변수도 어레이도 다 어디에 저장돼? 메모리 공간에 저장됐잖아. 걔를 읽어 오려면 주소. 그래, 주소. 주소가 무조건 필요해. 하다 보니 포인터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포인터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소로 뭘 제어한다는 개념이 TI가 만든 게 아니야. C 언어 만든 놈이 만든 게 아니야. C 언어를 창시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였어. CPU 안에. 그래서 C 언어는 포인터 공부를 안 하면 반의 반도 안 한 거야, 사실은. C 언어의 진짜 참 능력치는 모두 포인터에 있거든. 그걸 알아야 스택이 왜 필요한지 알고, 스택 크기가 왜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이제 배울 CCS에서 메모리 맵이 왜 중요한지 알고. 메모리 맵이 왜 중요할까? 버스에 특정 주소 공간에 메모리가 있거나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걔를 제어하려면 뭘로 제어한다? 주소. 다 연결되어 있어. 참고적으로 저 왼쪽에 execute 유닛 돼 있고 레지스터 파일 돼 있잖아. 여기에 데이터 포인터, 인덱스 레지스터 포인터라고 있잖아. 실제로 있어. DP, 데이터 포인터, IP, 인덱스 포인터. 그래서 나중에 곧 설명할 건데, 세그먼트 포인터랑, 정확하게는 이거를 이제 베이스 포인터라고 불러. 기본 코드에다가 옆에 있는 포인터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소 지정이 되는 거야. 주소 지정 방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는 상수 지정이야. 주소 상수값으로 너 몇 번지, 너 0번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방법도 있고,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놓으면 그 레지스터가 직접적으로 주소 지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알아도 우선은 이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는 주소 지정이 아니라 CPU 내부의 레지스터. 예를 들어 CPU 안에 ALU 같은 거는 주소가 없어. 그냥 걔 이름을 쓰면 바로 그 레지스터가 바로 딱 저장돼.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
형 지정자 중에서 레지스터라고 있어. 아까 바이올타일이나 컨스탄트 혹은 레지스터도 있어. 레지스터 인트 A라고 하면 뭐냐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A 변수로 지정한다. 시원하게 형 지정이 있어. 여러분 잘 안 쓰는 거지만 그런 게 가능해, 인베디드에서는. 왜냐? 안 그러면 스택 공간에다가 변수를 잡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A라는 거를 스택에다 왔다 갔다 하려면은 메모리가 왔다 갔다 써야 되잖아.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CPU 안에 변수에다가 CPU 안에 레지스터에다가 아예 A라는 변수를 잡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메모리까지 안 가도 되잖아. 그게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인다이렉팅 어드레싱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레지스터 값이 어드레스 정보고 집중 메모리를 가리킨다. 뭐 이런 거고, 디스플레이먼트 어드레싱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 다 설명하기가 네 어려운데 몇 가지만 설명해 줄게. 여러분 배열 있지, 배열. 시어너의 배열을 누가 만들었을까? 컴파일러자가? 아니야. 그거에 아무 관계 없어. 원래 포인터상 베이스 주소에다가 위치 오차를 주면 특정 어드레스에 옵셋 계산하는 포인팅 방법이 있거든. 배열이랑 아무 관계 없어. 원래 어셈블러에서 되는 기능이야. 인텔 CPU는 원래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능에 특화된 CPU거든. 특정 베이스 주소 하나 찍어놓고 여기서 옵셋 1번, 옵셋 2번, 옵셋 3번. 이게 배열 아니야? 그래서 나온 거야. 시어너의 배열을 왜 만들었나요? 시어너 컴파일러 개발사가 아무 관계 없어. 원래 인텔에 있던 어드레싱 방법이 있어서 쓴 것뿐이야. 구조체는. 여기 보이지? 베이스, 인덱스, 스케일, 디스플레이먼트. 베이스에다가 캐릭터 디스플레이먼트 더하면 되고, 여기다가 10칸 띄워서 인티저 2칸씩 띄우면 되고, 베이스 주소에 옵셋을 2개 줘서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이중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게 뭐야? 구조체야. 구조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시어너 개발자가? 아니, 원래 CPU에서 있던 기능이야. CPU에 원래 정의된 데이터 제어 방법을 그대로 구조체로 만든 거지. 이런 걸 모르고 시어너를 백날 해봐야 배열은 왜 만들었을까? 귀찮을 뿐이고, 구조체는 왜 했을까? 귀찮을 뿐이고. 원래 그냥 CPU에 있었던 거야. 원래 CPU에서 하는 원래 그냥 데이터도 아니야. CPU에서 정의된 데이터형은 캐릭터, 인티저, 롱 이런 거고, 나머지는 다 어드레싱 모드로 결정되는 거야. 배열, 포인터, 구조체 다 마찬가지야. 재밌지? 재밌어야지. 시어너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어너는 책을 이거를 들었잖아. 다시 봐봐. 새롭게 보일 거야. 포인터가 어렵다? 어렵지. 근데 포인터를 알면 너무 쉬워. 결국에는 배열, 구조체도 다 포인터 제어야. 모양을 그렇게 만든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포장을 좀 쉽게 한 거지. 다 똑같아. 주소 찍고 옵셋으로 하면 배열, 주소 찍고 옵셋 하거나 큰 옵셋 주고 여기서 또 옵셋 주거나, 그럼 구조체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어렵다. 야, 그냥 배열은 배열을 만들고 구조체는 구조체에. 포인터로 찍을 거면은 포인터는 그냥 포인터 요 양식을 따로 주자가 포인터가 된 거야. 시어너 포인터 책이 그래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포인터를 잘 쓰면 구조체고 배열이고 아무런 그게, 포인터는
배열과 구조체와 변수를 구별하지 않아. 주소 번지만 알면 내가 단독 변수가 됐건 배열이 됐건 구조체가 됐건 마음대로 제어가 돼. 왜? 저것 때문에. 주소 지정 방식 때문에. 맨 밑에 스택 어드레싱은 스택 하는 거야. 이거는 C 언어는 C 언어 문법이랑 아무 관계 없어. C 언어 문법에서 C 언어 독자적으로 생성된 거는 거의 극히 일부분이야. 거의 없다시피 하고 99.99%는 뭐랑 관련돼 있다? CPU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언어가 1000, 2000 몇 개 생겨도 C 언어를 이길 수가 없어. 왜? C 언어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하드웨어에 가까운 고급 언어거든. 이걸 능가할 수는 없어. 어느 누구도. 그래서 C 언어 내가 이러면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사가 뭐 개발하던 분이 자기는 10년 동안 C 언어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야. 윈도우에서만 프로그램 짰으니 그거 볼 일이 없지. 우리 같은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C 언어의 이런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능가하는 언어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하드웨어 제어용 언어로서는 C 언어가 갑 오브 갑이야. 물론 C++ 같은 거 약간 좀 더 편리성이 증가된 건 있지만 C 언어보다 더 편리할 수는 없어. 직관적이고 하드웨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를 그대로 제어할 수 있어. 프로그램 잘 짜면 강력하고 못 짜면 C 언어가 뭐지? 이렇게 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나온 게 운영체제나 리눅스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짜는 거야. 자바 같은 거. 기체 지향이라고. 우리는 하드웨어 안 따져요.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 자바 하드웨어 언어가 나와도 C 언어를 이길 수가 없어. 이미 지난 거의 60, 70년간 사용된 언어야. 누가 이겨?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개발 언어 탑 10에 C 언어가 6위인 이유가 있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언어.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C 언어를 좀 더 존경 어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더 깊고 역사도 있고 이런 아주 강력한 특성들이 있어. 어디를 친구들 한번 봐 나중에. 근데 너무 시간 길어질까봐 짧게. 그래서 앞에 거는 인텔 얘기였고 인텔은 되게 많지 종류가 많아. 왜? 쟤는 애당초 인베디드용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고성능용 CPU로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저 어드레스 지정 방법이 엄청 복잡해 많아. 근데 우리는 DSP인데 간단하잖아. 메모리도 작고. 그래서 앞에서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좀 필요 없는 거 빼고 작게. 그래서 직접 어드레싱. 얘도 안에 DP가 있어. 근데 얘는 약간 이름이 틀리지. 데이터 페이지 레지스터라고 불러. 근데 이름 다르다고 기능이 틀리냐? 이건 아니고 일종의 자존심이야. C 언어 똑같이 만드는데 인텔 거랑 똑같이 이름 붙이면 좀 그런 게 있나 봐. 뭐 특허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름이 약간 틀린데 DP라는 레지스터에다가 7비트의 옵셋을 붙여서 제어하는 직접 어드레싱 모드. 스택 어드레싱은 스택 포인터에다가 옵셋 붙여서 제어하는 거.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요게 DSP에 있는 레지스터야. XAR 0부터 XAR 7까지. 앞에 X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A는 억추어럴리 보조 레지스터. AR 보조 레지스터야. 3비트 상수 16비트 레지스터로 주소 제어한다. 아까 인텔 걸로 치면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옵셋 준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개념적으로. 그리고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 이건 레지스터. 이거는 어드레스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DSP 안에서 레지스터끼리 교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DSP는 고성연산하잖아. 그래서 DSP 안에 레지스터가 엄청 많아.
인텔 거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인텔은 포인터를 조작해서 제어하는 거에 적합한데 얘는 실시간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레지스터를 최대한 많이 갖고 레지스터 안에서 데이터를 돌려서 계산해. 그게 DSP 소재의 특징이야. 그래서 DSP는 나중에 내부 구조 보면 레지스터가 되게 많아. 여기는 극히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야. 극히 일부분만. 그래서 인텔 거를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모든 이런 개념은 인텔에서 시작됐거든. 그래서 전작가나 컴공에서 컴퓨터 구조나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할 때 인텔을 뺄 수가 없어. 사실 이 모든 개념은 다 어디서 왔다고? 인텔에서 온 거야. 인텔에서 온 거야. 자, 그래서 인텔은 메모리 구조, 메모리 오거나이제이션, 메모리 구조가 왼쪽에 세그먼트 저 4개로 제어가 돼. 코드, 데이터, 익스트라 데이터, 스택. 4개로 배치가 되고 저걸로 코드 지정이나 데이터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를. 우선 그렇게만 알아도. 그래서 여기서 세그먼트. 이 조각이라는 이 세그먼트가 한 묶음씩이거든. 한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데 잘 보면 세그먼트랑 포인터가 결합이 돼서 어떤 거를 나타내. 예를 들어 아까 스택에 어떤 변수가 지정됐다 하면은 스택 세그먼트랑 스택 포인터가 합쳐져서 특정 공간을 나타내고 코드 명령어의 위치는 코드 세그먼트랑 여기선 인스트럭션 포인터 IP라고 부르는데 아까 PC 프로그램 카운터 얘기했잖아. 걔랑 같은 개념이야. 용어를 똑같이 안 쓰더라고. PC에 해당하는 거야. IP 포인터,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합쳐져서 내가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건 뭐냐면 명령어는 코드 세그먼트랑 IP가 합쳐져서 코드 세그먼트 영역의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고 뒤에 있는 오퍼랜드는 뭐 스택이랑 관련된 거면 스택 세그먼트랑 스택 포인터가 합쳐져서 스택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하는 거야. 이게 인텔 CPU가 C 언어를 구동하는 방법이야. TI는 어떻게 되어 있냐? TI도 아주 비슷해. 예를 들어 인텔은 메모리 공간이 엄청 넓어서 세그먼트로 베이스 잡고 포인터로 옵셋을 잡아서 확장된 형태를 쓰거든. 걔는 메모리 공간이 크니까. 근데 DSP는 메모리 공간이 4MB, 4메가 워드. 바이트 아니야, 워드. 그러니까 요 데이터 하나가 워드 단위인데 4메가 영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비트면 돼.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개념은 없지만 포인터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PC로 4메가 워드를 제어하는 거야. 메모리 공간을 쭉. 이 메모리 공간 중에 일부는 스택 포인터로 제어가 되고 DP로 제어. 근데 길이가 16비트지. 그지? PC는 20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포인터가 딴 놈이랑 결합이 돼서 사용되는 거야. 딴 놈이랑 결합이. 혼자서 3메가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들, 예를 들어 옵셋이라든가 이런 추가 변수들이랑 결합이 돼서 쓰이는 거야. 라고 알아도. 자, 해서 세그멘테이션, 큰 메모리 공간 관리, 세그먼트를 독립적으로 컴파일하고 독립적으로 적재할 수 있다. 세그먼트마다 고유 권한이 부여 가능하고 논리적인 단위의 세그먼트로 공유와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단점, 연속된 메모리 공간 표현. 세그먼트가 하나니까. 긴 거 하나니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 외부 파편난 현상. 세그먼트를 지웠다 만들었다 하면은 누설이 생긴다고 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윈도우나 이런 거 다운되고 했던 게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웠다 실행했다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서 점점점 내가 못 쓰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다운이 되는 거지. 옛날 윈도우 초창기에 그게 그런 이유야. 그런 세그먼트 관리하는 건 OS가 해주는 건데 OS가 그걸 잘 못했던 거지. 인텔은 세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제어를 하는데, 근데 DSP는 메모리 공간이 작아.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그먼트가 없으니까 그냥 포인터로만, 그게 페이징이에요. 그래서 작은 메모리 공간,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 할당이 필요 없지. 당연해. 왜? 메모리 공간이 작으니까. 페이지 단위로 공유와 보호가 유리. 동일 크기 페이지로 관리하는 경우 간단하고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이 용이해.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 사실 인텔 거는 딱 봐도 세그먼트 정보와 옵셋 정보가 조합이 되면, 그지?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걸 만드는 조건이 0과 100도 되지만 50, 50도 되거든. 그 베이스를 어디다 잡을 것이냐. 베이스를 조금만 흔들면 옵셋도 다시 다 조정해야 되지. 이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저쪽 거는 대용량 OS나 큰 메모리 공간 하는, 우리가 보통 MMU,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있는 시스템. 인텔 거는 MMU가 있어. 큰 CPU라서. 근데 DSP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제어하면 돼. 페이징이야 저게. 요까지만 하고 정리하자.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CPU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어드레스로 메모리에서 제어한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C 언어나 이제 CCS에서 보고 배울 수많은 레지스터들을 이해하는 척도야. CPU는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을 실행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프로그램이 뭐냐? 인스트럭션, OP 코드. 데이터는 휘발성이면 SRAM, 휘발성이 아니면 상수 데이터, 아까 말한 컨스탄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면은 비휘발성. 데이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비휘발성이긴 한데 우리가 개발할 때는 휘발성으로 개발하지. 그러니까 SRAM에다가 저장하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는 휘발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그러니까 SRAM이 플래시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보통. 그래서 속도가 좀 비교적 빠르고, 맨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로 메모리를, 프로그램 내 데이터를 제어한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 개념을 아는 게 내가 생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CCS 볼 때 이해가 가. 도대체 ADC 레지스터를 내가 제어하는데 ADC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 있어? 메모리 맵에 있지. 그 메모리 본지에 ADC 레지스터가 거기에 메모리처럼 달려있는 거야. 왠지 이해가 가지? 지금은 메모리처럼 달려있는 거야. C 언어에서 너는 넌 캐시업을 바이얼 타입 변수, 초기화 안 되는, 움직이지만 스택 변수 아니니까 거기다 딱 할당해 놓은 거야. 아까 설명드린 다 서로 연관이 되는 거지. 아, 그게 C 언어구나. 스택 포인터는 왜 필요하구나. 포인터는 왜 필요하구나. 배열은 무엇인가. 구조체는 무엇인가. 다 알 수 있어. 구조를 알면. 외우라는 건 아니고 한 번만 요번 딱 듣고 아 이렇구나 개념만 익히면 돼. 개념만. 이런 거였군 C 언어는. 책에 나온 내용이 다가 아니라 왜 C 언어 변수에 컨스탄트가 있는 것이며 바이얼 틸 형 지전자가 있는 것이며 레지스터가 있는 것이며 배열은 왜 나온 것이며 구조체는 왜 나온 것이며 C 언어 창시자가 만든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드웨어에서 온 거야.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인텔 이후에 생겨난 수많은 회사들이 C 언어 만들 때 힘들어하지. 왜? 사람들이 C 언어를 쓰니까 자기도 C 언어에 맞춰야 되잖아.
모든 마이콘 컨트롤러 시어너로 만들잖아. 그럼 누구 시어너가 제일 좋겠니? 생각을 딱 해도. 인텔 게 제일 좋지. 인텔에서 마찬가지 낸 건데.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우리 시어너 컴파일러가 좋습니다 광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왜? 내가 시어너를 만들었는데 원래 인텔 거에서 왔잖아. 인텔 게 제일 좋아 바뀌기가. 근데 나는 하드웨어를 다르게 만들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어너 한 줄이 명령어 여러 개의 어셈블러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이 없지만 한동안 업체들끼리 싸고 난리도 아니었어. 왜? 시어너를 짰을 때 어셈블러로 바뀌는 코드의 변환 길이. 이게 곧 성능이잖아. 시어너 100줄인데 어셈블러 100줄이어봐. 왔다지. 내가 표현한 시어너가 바로 어셈블러라고 해봐. 속도 짱 아니야? 근데 대부분 시어너 100줄이면 어셈블러 코드가 1000줄 정도 되거든. 10배로 딱 불어나. 푹 하고. 근데 어떤 놈이 800줄을 만들었어. 아무것도 안 해도 20%더 빠른 거잖아. 그래서 코드 변환이요. 시어너의 코드 변환 효율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TI랑 어디랑 막 싸우고 마이크로 칩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 부르스 이유가 있어. 그것도 다 이런 배경이야. 시어너의 원본은 인텔에서 왔는데 인텔 거랑 나는 구조가 틀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시어너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시어너에다 맞추는 거야, 내 하드웨어를. 근데 하드웨어를 맞출 수는 없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어셈블러를 늘려. 어셈블러가 늘어나는 거야, 주르륵.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와서 하자.